안녕하십니까, 안대훈입니다. 오늘은 무한긍정의 함정, 무한긍정의 한정이 아니라 무한긍정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서점에 나가 보면은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의 생명을 안타깝게 낭비해버린 그런 책들을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게 후대에서 10년 뒤, 20년 뒤에 봤을 때 그 책을 본 후세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나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20년 뒤, 30년 뒤의 후손들한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예, 무한 긍정, 그러니까 대책 없는 긍정은요, 죄송하지만 정신박약입니다. 정신박약. 무슨 일이 주어져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그거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옳을까요?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재산이 강탈당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모든 원하는 일대로 되지도 않는데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 긍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고는 정지하게 되고요.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해서 위기의식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위기의식도 없고 위기의식이 없으니까 또는 위기가 닥치거나 리스크가 닥쳤을 때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그런 사람들 많은데 지금 대기업하고 거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글쎄요, 대기업과의 거래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대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납품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더 이상 안 사주면 어떡할 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이런 방향으로 끝납니다. 제일 먼저 제품에 대해서 매입 물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를 할 때 가격 우위를 위해서 대량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럼 그 대량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생산 캐퍼시티를 무리하게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자본을 끌어다가 설비 투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운전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좀 힘든 차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설득하죠. 우리하고 거래가 있다고 하면 은행에서 잘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걸 하는데, 물론 은행에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신용도 높은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거래 대금을 저희 은행 통장에다가 입금하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그걸 감안해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거래하는 대기업이 기우는 경우도 있고요. 신용도가 저하되게 되면 은행도 이제 여신관리 차원에서 예금주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은 어디까지나 돈을 예금하신 분들의 돈으로 돌아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온갖 대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하는 영업이 좀 체계화 되는데 실패를 하고 조직만 비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조직에서 부조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뒷돈 챙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탐지해서 제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중학생 수준의 기업 불상사는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말리게 되면 제일 먼저 굳이 매출과 직결되지 않았던 매입을 줄이기 시작하죠. 대기업 쪽에서.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매입은 중소기업의 매출인데 대기업이 매입을 줄이게 되면 중소기업이 그렇게 하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입할 것 같아서 많이 생산을 해놨는데 그 재고가 소진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돌려서 말하죠. 재고를 조정한다든가 매입 시기를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발 순진한 대책 없는 무한 긍정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 대책 없는 무한 긍정으로 또 언젠가 또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무리하게 계속해서 캐퍼시티 돌리다 보면 어느 날 더 이상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애 물건이 안 팔려서 그래. 여기서 바로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은행들도 협조해주지 않기 시작하죠. 제품 사이클이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안 나가게 되고, 대부분 무한 긍정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든 아이템이 무한하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물적 충동의 기초에 굉장히 나가시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한 긍정 기초한 겁니다. 무한 긍정 기초하게 되면 사고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례도 그렇고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하신 분들은 무한 긍정의 힘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서 뭐 잘못된 일을 시켜도 그냥 좋은 줄 알고 도장 찍고 나중에 그거 다 돌아옵니다. 뭐 상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책임진다. 미안하지만 그 책임질 때 되면 그 상사는 이미 그 회사에서 없습니다. 이미 이직을 했거나 정년퇴임을 했겠죠.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일 딱 막히고요. 그런 게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뭐 술 잘 사주고 마음 좋아 보이는 상사, 요새는 술도 안 사주고 마음도 안 좋아 보이는 상사들이 옛날에 앞선 세대에서 했던 방법을 부하들한테 밀어 제끼는 것 같은데 그거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일 없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이제 비밀이 많고 비공개가 많고 그런 분들이 알아서 제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꼭 생각하는 게 무한 긍정입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약속은 남발하지만 다 그냥 먼지 같은 거죠. 버벌 커미트먼트는 그러니까 입으로 한 구두 약속은 안 지켜집니다. 그런 상사들은 이런 것도 또 무한 긍정에 기초해 갖고 일어난 일들이죠. 또 하나 뭐 남기는 각서 하나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또 무한 긍정에 기초해 갖고 무한하게 망하는 겁니다. 무한 긍정은 사고를 정지시키는 아주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서점에 가면 그런 값싼 동정이 많아요. 좋은 일이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한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자? 그게 아닙니다. 현실은 힘들고 부정적인 일로 가득한데 그 부정적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긍정으로 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와 과정 자체도 다 무한하게 긍정으로 나가다 보면 사고가 정지되죠. 그 값싼 동정에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값싼 동정에 시간 낭비를 하다 보면 당신이 값싸집니다. 그런 값싼 동정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는 직업으로서 성공을 하고 또 인생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대훈 채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대훈 성인학습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싫어요 버튼 누르실 분은 싫어요 버튼 누르세요. 무반응보다 나니까. 그리고 구독 꼭 하시고요. 모든 알람 설정 다 수신하는 걸로 설정해 두시면 제 동영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시면서 제가 제시하는 원칙들을 여러분의 원칙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밑에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답변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댓글에 대해서는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무한 긍정 제발 그만하세요. 안대훈입니다. 안대훈 성인학습 채널 구독하십시오.